제1장 도입 아버지의 꿀 한 숟가락.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 타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러셨습니다. 올해 72살이신 아버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셔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받고 거기에 꿀을 듬뿍 한 숟가락이 아니라 2숟가락씩 넣어 드시는 겁니다. 이게 내 보약이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텔레비전에서도 이웃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꿀은 늘 건강식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항산화 성분, 면역력 강화, 목 건강. 꿀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끝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동네 어르신들도 다들 꿀을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사시려고, 가족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지 위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 신장 기능 저하, 정밀 검사 필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2장 배경 꿀은 어쩌다 만능 건강식품이 되었나. 우리나라에서 꿀의 역사는 참 깁니다. 동의보감에도 꿀은 백약의 으뜸이라 기록되어 있고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시면 꿀물을 대접했을 만큼 꿀은 한국인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꿀은 거의 신앙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꿀은 천연이니까 몸에 좋다. 설탕 대신 꿀을 먹으면 괜찮다. 꿀은 약이지 독이 아니다. 이런 믿음은 수십 년간 깨지지 않았습니다.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에서도 꿀의 효능을 소개할 때면 늘 긍정적인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항산화, 항염, 면역력. 꿀은 마치 먹기만 하면 만병통치가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꿀의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꿀은 약 80%가 당분입니다. 과당이 약 38%, 포도당이 약 31%, 그리고 나머지는 수분과 미량의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죠. 즉, 꿀 한 숟가락은 사실상 농축된 당분 한 숟가락인 셈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분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끈질기게 콩팥을 공격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저희 가족은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3장 전개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콩팥, 의학 용어로 신장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양쪽 허리 뒤편에 주먹만 한 크기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장기는 하루에 무려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까지 조절하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문제는 이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로 유명하지만 사실 콩팥도 만만치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가, 얼굴이 살짝 붓는다든가, 피로감이 있다든가 하는 증상은 대부분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쉬운 것들이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많아진 것 같다고 하셨을 때 저는 물을 더 드세요, 아버지 정도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발목이 좀 붓는다고 하셨을 때도 오래 걸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콩팥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손을 흔들며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원인 중 하나가 매일 아침 아버지가 정성스레 타 드시던 그 꿀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4장 전개과당이라는 달콤한 독. 자,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꿀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과일이나 꿀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분이라 왠지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과당은 포도당과 전혀 다른 경로로 우리 몸에서 대사됩니다. 포도당은 몸 전체의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과당은 주로 간에서 처리됩니다. 간에서 과당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요산이 콩팥의 적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약 100만 개 있는데 요산은 이 사구체의 혈관벽을 염증으로 두껍게 만들고
결국 필터링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과당의 과다 섭취는 혈당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덜 올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꿀을 한 숟가락만 드신다면 혈당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2숟가락, 3숟가락씩 하루에 여러 번 드시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진 혈당은 콩팥의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통증 없이, 증상 없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먹는 꿀 한 숟가락이 실은 10년, 20년에 걸쳐 콩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5장 위기 검사 결과 앞에서 무너진 믿음. 아버지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저는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신장 기능이 정상의 약 45% 수준입니다. 만성 신부전 3기에 해당합니다. 만성 신부전. 그 단어가 진료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콩팥이 나빠진 겁니까?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기능 저하, 고혈압의 영향, 그리고 식이습관. 선생님이 혹시 꿀이나 단 음식을 많이 드십니까? 하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꿀은 매일 먹지. 건강에 좋으니까.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꿀은 천연식품이긴 하지만 결국 당분 덩어리입니다. 매일 과량 섭취하시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꿀의 과당이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병원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건강을 위해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꿀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 한마디에 담긴 서글픔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부엌 찬장에 있던 꿀병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들이 건강하시라고 시골에서 보내온 아카시아 꿀, 시장에서 좋다고 해서 사온 자파꿀, 마누카꿀까지 찬장 한 칸을 가득 채운 꿀병들이 아버지의 정성과 믿음 그 자체였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제육장 반전 꿀이 아니라 방식이 문제였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꿀 자체가 독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꿀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일을 계기로 수많은 논문과 전문가,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토론토 대학교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약 40g, 약 2큰 숟가락 이하의 꿀을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공복,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생꿀이나 아카시아 꿀처럼 과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꿀은 적정량을 지킬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루 60g 이상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과량 섭취할 경우 요산 수치 상승과 혈당 불안정으로 콩팥 손상이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편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천연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 천연이든 인공이든 당분은 당분입니다. 꿀이든 설탕이든 시럽이든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결국 같은 방식으로 대사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나 미량의 영양소가 있다는 정도이지 당분 자체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의 경우 하루에 꿀을 약 4~5숟가락, 그것도 10년 넘게 드셨습니다. 거기에 과일 주스, 약과 식혜 같은 전통단 음식도 즐겨 드셨죠. 이 모든 과당이 수십 년간 아버지의 콩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해치는 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7장 해결 콩팥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
아버지의 진단 이후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꿀은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꿀에 좋은 성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콩팥 보호제는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하루 한 숟가락 약 15g에서 2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이미 혈당이 높으시거나 신장기능 수치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천연이라는 말에 방심하지 마십시오. 꿀뿐만이 아닙니다. 과일, 농축액, 조청, 매실청, 유자청.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마시는 것들 중에 과당 폭탄이 숨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즐겨 드시는 전통 음료 중 상당수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음료들을 매일 드시면서 나는 설탕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사실상 설탕 이상의 당분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셋째, 정기적인 콩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 단백뇨 여부도 알 수 있죠. 50대 이상이시라면 최소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6개월에 한 번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기 발견만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꾸준히 드십시오.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꿀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그것이 콩팥을 위한 가장 좋은 아침 습관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꿀 섭취를 주 2회에서 3회, 한 숟가락 이내로 줄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만 드시고 식단도 저염식 저당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신 덕분에 6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기능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투석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와 아버지는 진료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팔짱 마무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꿀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온 자연의 선물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이미 콩팥 기능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40대부터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여기에 과도한 당분까지 더해지면 콩팥의 노화 속도는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빨라집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오늘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꿀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 즉 진액, 환. 우리 주변에는 건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장기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연이라는 단어, 몸에 좋다더라는 주변의 이야기에 자신의 콩팥을 맡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요즘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가끔 꿀이 생각나실 때면 아주 작은 숟가락으로 한번 살짝 찍어 드시곤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거야.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꿀을 드셨던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같으실 겁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콩팥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고 지금 바꾸면 지킬 수 있습니다. 달콤함에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 늦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